하루도 못 자겠다던 며느리 노인이 꺼낸 3억 조건부 증여의 충격적 결말. 하루만요. 제발 하루만 같이 자고 가면 안 될까요? 70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노인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갑고 단호한 거절이었죠. 절대 못 자요. 불편하고 솔직히 싫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그저 하룻밤을 함께 보내자는 소박한 제안조차 거부하는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았고 노인은 깊은 한숨과 함께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노인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평생 모아온 전 재산과 단 한 채뿐인 집을 가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이죠. 대체 노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하루라는 시간의 의미와 그것을 거부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5의 김성호 씨입니다. 성호 씨는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대학까지 보냈죠. 아들 준영이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성호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결혼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새 출발을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께 절을 했습니다. 그때 성호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신들의 삶에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는 했지만 대부분 짧은 안부 정도였습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찾아왔지만 식사를 하고 나면 금방 돌아갔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이유였죠. 성호 씨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자식들도 살기 바쁠 거라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혼자 사는 낡은 집에서 TV를 벗삼아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성호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성호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가족들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아빠가 말이지. 너무 무리한 부탁은 아닌데, 주말에 하루만 너희 집에서 자고 가도 될까? 오랜만에 너희랑 같이 있고 싶구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제가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성호 씨는 이해한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도 있는데 먼저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 집에 하루 자고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구나. 이틀 후 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아내가 좀 부담스러워하네요. 집도 좁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대신 저희가 아버지 댁으로 찾아뵐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성호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괜찮아. 그럼 너희가 오너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성호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게 더 슬펐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약속대로 준영이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성호 씨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며느리를 위해 샐러드도 준비했죠. 식사 시간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성호 씨는 아들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야기,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라는 이야기. 성호 씨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틈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오늘 날도 좋고 하니까 너희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어떨까? 오랜만에 같이 있고 싶구나. 내일 아침 맛있는 거 해줄게. 순간 며느리 미정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영이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렸죠. 아버지, 그게 내일 일찍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일요일인데. 무슨 일인데 그렇게 바쁘니? 성호 씨가 물었지만 제대로 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매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죠.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편해서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자기 집이 제일 편한 거. 미정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신 집은 불편하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또 오너라. 결국 아들 부부는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호 씨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죠. 그날 밤 성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인가?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멀어지는 건가? 그로부터 한 달 후 성호 씨의 건강이 조금 악화되었습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혈압이 오르고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죠.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성호 씨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아들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죠. 전화로는 쉽게 거절당할 것 같았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성호 씨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미정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미정 씨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성호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준영이 있니? 네,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준영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섰죠. 아버지,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아니다. 괜찮아. 버스 타고 오는 것도 운동이지. 세 사람은 어색하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호 씨는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내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 요즘 집에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너희랑 오랜만에 같이 있고 싶구나.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저희 집이 좀 작아서요. 방도 하나밖에 없고. 소파에서 자도 괜찮아. 나는 어디서든 잘 수 있으니까. 성호 씨가 급히 말했지만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해서 하루만이야. 딱 하루만 같이 있다가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죠.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싫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님 댁에서도 하루 자는 게 힘든데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더 부담스러워요. 불편하고 솔직히 그냥 싫어요. 미정 씨의 말은 직설적이었고 잔인했습니다. 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준영이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결혼했다고 시댁 식구들이 자동으로 내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 저도 제 프라이버시가 있고 편하게 쉬고 싶은 공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아버지신데.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지 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제가 친정아버지도 우리 집에 안 오시라고 하는데 시아버님이라고 다를 게 뭐예요? 미정 씨의 말에 준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미안하다. 아버지,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는 편하게 살아라. 내가 집에 가야겠다. 성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영이가 말렸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죠. 아버지,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다. 혼자 갈 수 있어. 성호 씨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미정 씨는 미안한 표정조차 짓지 않았고 준영이는 그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성호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하룻밤 함께 자는 것도 거부당하는구나. 성호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혼했다고 시댁이 가족은 아니다. 하루도 못 자겠다. 그 말은 단순히 불편함을 표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성호 씨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가족이라는 관계가 며느리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죠.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준영이는 아버지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치만 보며 중간에서 우물쭈물할 뿐이었죠.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이렇게 가족을 버리는 아이로 키운 건가? 성호 씨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쳤던 사랑과 희생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 며칠 동안 성호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지 않겠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성호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호 씨는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준영아, 시간 좀 낼 수 있니?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이야기야. 내 아내도 같이 와라. 둘 다 들어야 하는 내용이니까. 준영이는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성호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두 사람을 앉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내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준영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려고.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건 이 집하고 은행에 있는 예금이 전부야. 아버지, 그런 이야기는 아직 이르잖아요. 아니다. 지금이 적기야. 그래서 결정했어. 나는 내 재산을 조건부로 증여하기로 했다. 조건부요? 미정 씨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건은 간단해. 나와 함께 하루라도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 하루요? 그게 무슨... 정확히는 내 집에서 혹은 너희 집에서 하루 밤을 같이 자고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조건이야. 순간 미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 그게 며칠 전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만이 아니야. 전부터 계속 그랬잖니. 나는 너희에게 짐이야. 부담스러운 존재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싫은 사람이지.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아니다. 나는 이해해. 요즘 세상이 그래. 다들 바쁘고 자기 삶이 중요하지. 그런데 말이다. 성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아니? 그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옆에 있어주는 거지. 단 하루도 같이 있기 싫다는 사람에게 내 평생의 재산을 맡길 순 없어.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변명하지 마. 나는 이미 결정했어. 이 서류들은 내가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거야. 합법적이고 확실해. 성호 씨가 서류를 밀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조건부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내 재산을 다른 곳에 기부할 거야.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돕는 단체의 말이다. 아버지, 준영이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성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는 나이야. 남은 삶을 이 정도 재산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이 필요해. 진짜 가족 말이야. 돈만 바라보고 명절에만 얼굴 비추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 미정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성호 씨가 가진 재산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이지만 그래도 집값은 적어도 3억은 되었고 예금도 상당했죠. 아버님, 제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정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너는 내 솔직한 마음을 말한 것뿐이니까. 나는 단지 그에 맞는 결정을 한 거야. 하지만 조건은 간단해. 한 달에 한 번, 하루 밤을 같이 보내면 돼. 내 집이든 너희 집이든 상관없어. 함께 저녁 먹고, 같이 자고, 아침 먹고. 그게 전부야. 그것도 못하겠다면 나는 내 재산을 다르게 쓰겠어. 준영이와 미정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난처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시간을 좀 주세요. 저희가 이야기해보고 일주일 줄게. 일주일 후에 답을 들려줘. 만약 거절하면 나는 바로 기부 절차를 밟을 거야.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은 무겁고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정 씨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을 미끼로 협박하는 거잖아. 여보, 아버지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무슨 이해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자고 가라고? 우리가 무슨 호텔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하루만 참으면. 참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끼리 같이 있는 게 참는 거예요? 미정 씨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준영이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도 불편하잖아요. 아버님이 집에 계시면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건. 그렇긴 하지만. 봐요. 당신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들어요?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말다툼을 했습니다. 미정 씨는 거절하자고 했고 준영이는 조건을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여보, 3억이 넘는 돈이야. 그리고 그게 내 아버지야. 한 달에 하루쯤.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할 거면서. 미정 씨의 말에 준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일주일이 지났고 두 사람은 다시 성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기로 했니? 저희. 아버지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정 씨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분명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 역력했죠. 정말로? 네. 한 달에 한 번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면 됩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자. 네, 아버지.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받아들인 건 자신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것을. 다음 주 토요일 성호 씨는 간단한 짐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미정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래. 고맙구나.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누구도 편하지 않았죠.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밤이 되어 성호 씨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아들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겨우 하루야. 내일 아침만 지나면 끝이야. 알아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성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원했던 가족의 모습일까? 다음 날 아침, 미정 씨가 준비한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게 확연했죠. 식사 후 성호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럼 나 이제 갈게. 네, 아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을 나서면서 성호 씨는 뒤돌아봤습니다. 현관문이 너무 빨리 닫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하지만 석 달째가 되었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날도 성호 씨는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 씨가 살금살금 다가가자 미정 씨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웃니? 깜짝 놀란 미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아버님, 죄송해요. 깨워드렸나 봐요. 무슨 일이니? 미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전에. 성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럼 장례식은? 이미 끝났어요. 저는 못 갔어요. 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거든요.
제가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결혼할 때부터 아버지는 제 결혼을 반대하셨고 저는 화가 나서 집을 나왔어요.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죠. 미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몇 번 연락하셨대요.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저한테 연락하고 싶다고, 손주도 보고 싶다고. 그런데 저는 무시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혼자 계시다가 친구분이 발견하셨대요. 미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마지막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죠.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니까. 성호 씨는 조용히 미정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힘들게 대했던 거구나. 내 아버지한테 못했던 걸 남편의 아버지한테 하기 싫었던 거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다. 나도 알아. 내가 불편해하는 거, 억지로 참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미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성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재산을 미끼로 너희를 괴롭힌 것 같아서. 하지만 나는 그냥 가족이 필요했어. 진짜 가족 말이야. 아버님, 내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 외롭게 혼자 죽는 거. 가족들과 화해도 못하고. 그게 두려웠단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는 더 이상 성호 씨를 귀찮은 존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진심으로 대했죠. 그리고 어느 날 미정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만들어 먹어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요리 배우고 싶어요. 성호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아버님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저희가 좀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성호 씨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만들던 요리법을 가르쳐줬고 미정 씨는 진심으로 배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불을 조금 더 줄여야 해. 그래야 맛이 배거든.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준영이는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와 아버지가 진심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과거의 추억을 공유했죠. 성호 씨는 아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고 미정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주말이면 항상 뭔가 만들어주셨죠. 미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말은 별로 없으셨지만. 그랬구나. 내 아버지도 좋은 분이셨나 보구나. 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날 밤 성호 씨는 작은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집에서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준영이 부부가 먼저 성호 씨를 찾아오기도 했죠. 아버지, 오늘 날씨 좋던데 같이 공원 산책 갈까요? 그래, 좋지. 공원을 걸으며 성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게 결국 이런 거였구나.
돈도 집도 아니고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전부였다고. 어느 날 저녁 성호 씨는 준영이 부부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조건부 증여 말이야. 그거 취소하려고.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저희 뭘 잘못했나요? 아니다. 오히려 반대야. 너희가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서 더 이상 조건을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성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가 재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진짜로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 아버님, 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재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로 아버님이 계셔서 좋아요. 나도 알아. 그게 느껴져. 성호 씨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조건 없이 너희에게 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마. 무엇이든지요, 아버지. 가끔씩 나와 하루를 보내줘.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만 해주면 돼. 약속드릴게요, 아버지. 준영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팝콘을 나눠 먹고 재미있는 장면에서 함께 웃었죠. 성호 씨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재산도 조건도 아닌 그냥 함께 있는 것. 서로의 시간을 나누는 것. 영화가 끝나고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차를 마시며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아서 미안하다. 재산을 미끼로 삼는 건 옳지 않았어.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깨달은 게 많아요. 깨달은 게 네. 가족이 뭔지, 함께 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미정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못 해드린 걸 아버님한테라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후회를 또 하고 싶지 않거든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랐으니까. 그날 밤 성호 씨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짐이 된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죠. 몇 주 후 준영이 부부는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사할까 해요. 이사. 네. 조금 더 큰 집으로요. 방이 하나 더 있는. 왜? 지금도 충분하잖니? 아버님이 자주 오시잖아요. 그런데 매번 작은 방에서 불편하게 주무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아예 아버님 방을 하나 만들까 해요. 성호 씨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물론 강제로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편하게 오실 수 있게요. 너희 성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호 씨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가기도 했고, 가끔은 하룻밤 머물기도 했죠. 미정 씨는 성호 씨에게 요리를 배웠고, 성호 씨는 손주가 생기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준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주말마다 산책을 했고, 세 사람은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중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처음에 정말 싫었어요. 아버님이 오시는 거,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았던 거예요.
아, 나도 다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진짜로 아버님이 계시면 좋아요. 집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준영이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처음에는 아내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버지 없는 주말이 허전해요. 성호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날 밤 성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재산을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모두를 구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며느리는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 자신도 외로움에서 벗어났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이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성호 씨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아들 부부의 집에는 정말로 성호 씨만의 방이 생겼고 그곳에는 그의 옷과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성호 씨는 일주일의 절반을 아들 집에서 절반을 자신의 집에서 보냅니다. 두 집 모두 이제는 진짜 집처럼 느껴집니다. 며느리 미정 씨는 임신 소식을 전했고 성호 씨는 곧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는 벌써부터 손주에게 해줄 이야기와 만들어줄 요리를 계획하고 있죠.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성호 씨가 계란을 부치고 준영이가 토스트를 굽고 미정 씨가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계란 완벽해요. 그래.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있지. 너희랑 함께 있잖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니?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성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왜 사람들은 모를까?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잠들고,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 단순한 일상이 가족을 만들고, 사랑을 키우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돈도, 집도,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보내는 그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하루가 없다면 과연 가족이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의 의미, 함께한다는 것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의 선택이 잔인했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